안녕하십니까. 가온권 우벽의 배수시설 성능에 따른 안정성 평가 발표를 맡은 이상희씨 팀장 김상희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수치 해석 조건, 수치 해석 결과, 결론, 특허 출원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호우 발생의 80% 이상은 하절기에 집중됨에 따라 강우로 인한 사면 붕괴가 발생합니다. 본 그림은 하절기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탈면 붕괴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 모두 하절기 집중호우가 원인이었습니다. 표는 국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산사태 피해 면적 및 복구의 상황을 정리한 표입니다. 피해 면적과 복구액이 해가 거듭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2020년의 산사태 피해 상황에선 피해 면적이 약 1,300헥타르, 복구액이 3,300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화절기 강수량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20년에 기록적인 강수가 산사태의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으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비탈면에 산마루 축구와 수평배수공과 같은 배수시설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배수공의 경우 부대시설로 분류되어 설치와 성능에 대하여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평배수공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도로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기울기를 상향 약 5도에서 10도, 길이는 2m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평배수공의 직경은 50에서 70m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자의 경험에 의해 시공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수평배수공의 길이가 상향 5도 이상, 수평배수공의 길이가 2m 이상과 같이 국내 관리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지만 일본 또한 시공자의 경험에 의해 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 해석을 통하여 배수시설의 성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평배수공의 설치 유무에 따른 안정성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치 해석 조건입니다. 수치 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상용 지반 해석 프로그램인 플러스2D입니다. 수평배수공의 모자는 프로그램 내의 드레인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드레인 기능은 설치 지점의 수압을 감소시킴으로써 지하수의 흐름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관측점을 설정하여 포화도, 투수개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 해석에 사용한 케이스의 조건을 표에 나타냈습니다. 케이스 1과 2는 사면에 보강 공급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모사하였고, 케이스 3과 4는 버텀업 공법이 적용된 임의의 사면을 모사하였습니다. 수평배수공의 유무가 강우 시 비탈면의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평배수공이 미설치된 케이스 1과 3의 안전율을 구한 후 케이스 2와 4를 비교하였습니다. 케이스 1과 2의 수치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 사면의 모식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 사면이 아닌 가상의 사면으로 선정하였으며 상부로부터 풍압도, 풍화암의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평배수공의 길이는 5m이며 상향 10도로 설치하였습니다. 수치 해석에 사용된 지반의 물성치는 풍압과 풍암의 일반적인 물성치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물성치는 다음 표에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케이스 3과 4의 수치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 사면의 모식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상부로부터 북쪽도, 풍화암, 연암의 순으로 구성된 임의의 서면입니다. 바텀업 공법을 적용하여 선소단으로 부착하였으며 각 수단에서의 수평배수공 간격은 1.5m입니다.
해석에 사용된 집안의 물성치는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채택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해석에 사용된 강도입니다. 케이스 1과 2는 경상북도 울진군의 100년 주기 24시간 확률 강우 강도인 405.8mm/day의 강우 강도를 사용하였으며 케이스 3과 4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2022년도 1일 최대 강우량인 72mm/day의 강우량으로 10일간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치 해석 결과입니다. 수평배수공의 유무가 비탈면의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평배수공이 설치되지 않은 케이스 1과 수평배수공이 설치된 케이스 2의 30일간 강우 조건 시의 안전율을 비교하였습니다. 케이스 1의 안전율은 1.250이며 케이스 2의 안전율은 1.763입니다. 그림을 보듯이 변이 발생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토 공법이 적용된 사면에서도 수평배수공의 유무에 따른 안전율을 비교하고자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수평배수공이 미설치된 케이스 3의 안전율은 1.632이며 수평배수공이 설치된 케이스 4의 안전율은 1.702입니다. 수평배수공이 미설치된 케이스 3의 안전율이 높게 측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케이스 1과 2와는 다르게 첫째, 사면에 보건복이 적용되었으며 둘째, 더 낮은 강우 강도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판단합니다.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비탈면 보강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비탈면에서의 안전율은 강우 시 수평배수공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인 케이스 1이 1.250, 수평배수공을 설치한 경우인 케이스 2가 1.713입니다. 마찬가지로 바통공법을 적용한 비탈면에서 강우 시 수평배수공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인 케이스 3의 안전율은 1.632이며 수평배수공을 설치한 경우인 케이스 4의 안전율은 1.702입니다. 강우시 수평배송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인 케이스 1과 3보다 수평배송을 설치한 경우인 케이스 2와 4에서 더 높은 안전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로 수평배송이 사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우시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수평배수공의 배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평배수공의 배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관련 장치를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설치된 수평배수공에는 집안 내의 침투물들을 배수하며 작은 입자의 토사들도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사들이 퇴적하며 배수공의 작은 타공점 또한 막혀 집안 내 배수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주기적인 유지 및 보수로 수평배수공의 배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켜야 하지만 장비의 부재, 느린 작업 속도 등의 이유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장치의 개발을 통하여 더 용이한 유지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원 명칭은 수압을 이용한 수평배수공 유지관리 장치입니다. 본 장치는 고압 펌프와 리호스에 체결하여 수평배수공 안으로 직접 삽입함으로써 토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구성은 크게 들깨부, 연결부, 본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장 들깨부는 원추형 구조로 전면부에서 강하게 수압을 분사하여 퇴적된 토사를 파쇄합니다. 후에 장치를 당겨 파쇄한 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부는 휴대가 용이할 수 있도록 나사선으로 조립이 가능하며 들깨부와 본체부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체부는 원통형 구조이며 미세하게 타공되었기에 수압을 높여 분사할 수 있습니다. 수평배수공에 수평배수공에 타공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물을 분사함으로써 토사로 인해 막힌 부분을 청소합니다.
또한 강한 수압이나 퇴적된 흙의 걸림 등 대외부 요인으로 인해 본체과 연결된 호스에서 탈락할 시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실 방지 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수평배수구 내에서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식도를 설명하겠습니다. A는 글계부의 전면에서 강하고 붉은 물줄기로 분사하여 수평배수구 내에 퇴적되는 걸 파쇄하는 모습입니다. B는 본체부의 미세하게 타공된 부분에서 수압을 높인 물을 분사하여 배수구를 직접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강원권 옹벽의 배수시설 성능에 따른 안정성 평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